또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지저분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난 대목이고, 연준 쪽에서 갑작스럽게, 사실 이거는 좀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CNBC나 이런 쪽에서 내용을 들어봐도 거기에서 언급하시는 앵커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또 애널리스트들 말씀을 들어봐도 조금 갑론을박이 있어요. 연준은 스탠스에 변함이 없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는 반대로 연준 쪽에서 변화를 많이 가져갔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연준 쪽에서의 조금 연준 쪽에서 모양새가 제가 볼 때는 좀 그동안 좀 획일화됐던 모습에서 좀 빈틈이 보이긴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파세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4월 9일 화요일, 현재 시간 12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내일은 우리나라 총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총선 있는 날이라서 저희는 내일 미국 증시는 열립니다만, 저희는 내일 저는 휴무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 거고요. 오늘까지 영상이 올라가고 모레부터 다시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저 혼자서 일하는 거면 되는데, 저희 동료들도 있고 또 스태프들의 기본권도 좀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일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신지 그 부분들만 잘 골라서 여러분들의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11포인트가 하락한 0.03%, 하락 아니죠. 이거 보합입니다. 약보합으로 마감한 38,892포인트에서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한다라는 뜻은 어떠한 의미의 도전이냐면 방향성에 대한 도전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 첫 번째 급락을 주고 그 다음날 반등을 줬는데 바로 1대1이죠. 하락 1, 상승 1이죠. 물론 하락 파동을 거의 2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2대1 정도의 비율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새벽 증시가 연속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에 성공했다고 하면 좀 기조적으로 강세 시도를 다시 할 수 있는 박스권 트렌드로 재회복이 되는 관점을 다시 노려볼 수 있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장이 그대로 일단 보합을 줘버렸기 때문에 이 얘기 즉슨 두 가지 의미가 되죠.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아직까지 파동은 끝나지가 않았다. 역N자형 형태가 남아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락 세기에 대한 흐름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 세 번째, 시장 참여자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되죠. 그래서 어제 행보는 저도 어제 시장을 좀 늦게까지 봤거든요. 어제 시장을 제가 지금 4시까지 봤으니까 늦게까지 봤는데, 어제 시장은 제가 봐도 좀 타이트했어요. 시장이 너무 박스권이 심해서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시장 자체가 놓고 봤을 때 막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거나 흐름이 이해가 안 되거나 전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움직임 자체가 좀 까다롭다. 그러니까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요. 분봉상을 좀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 차트인데요. 30분 분봉으로 보시면 박스권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밀조밀한 박스권인데 굉장히 까다로운 박스예요. 이런 박스들이. 왜냐면 차라리 행보 기간이 계속해서 좀 길었으면 좀 덜한데, 좌측에서 급락한 이후에 급반전 그리고 행보거든요. 여기서 이 모습이잖아요. 지금 급락, 급반등, 행보. 지금 여기서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변동성을 계속 줄여놓고 있으니까, 저희가 흔히 표현하기로 변동성을 죽인다고 하는데, 변동성을 죽이고 있으니까 대응해야 될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죽여놓으면 시장에서는 이제 많은 것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권자들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한 구간대에서 기술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메이저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지금 저 친구들이 왜 저러한 플레이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전에서 대응하기에는 은근히 까다로운 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일단 내일부터 해서 CPI 부분 FOMC 의사로 내용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관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종목별로도 기술주들의 좀 온도차가 좀 심합니다. 기술주들의 온도차가 심한데 테슬라가 우선 강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라는 종목,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시총 1위부터 2위까지 이 종목군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TSMC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주가를 좀 견인하는 모습인데 이런 거죠. 원래 1등이 있는데 옆에서 2등이 아무리 깐족깐족 한다고 해서 1등이 변화되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시세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지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사실 연준 쪽의 금리에 대한 부분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JP모건이죠.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자칫하면 몇 년 내에 8%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지저분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대목이고 연준 쪽에서 갑작스럽게 사실 이거는 좀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CNBC나 이런 쪽에서 내용을 들어봐도 뭐 거기에서 언급하시는 앵커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또 애널리스트들 말씀을 들어봐도 조금 갑론을박이 있어요. 연준은 뭐 스탠스에 변함이 없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는 반대로 연준 쪽에서 변화를 많이 가져갔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연준 쪽에서의 조금 모양새가 연준 쪽에서 모양새가 제가 볼 때는 좀 그동안 좀 획일화됐던 모습에서 좀 빈틈이 보이긴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봐서는 연준 쪽에서의 조금 모양새가 연준 쪽에서 모양새가 제가 볼 때는 좀 그동안 좀 획일화됐던 모습에서 좀 빈틈이 보이긴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에서 조금씩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또 그것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기차를 멈출 확률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차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일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일단 지금 이제 CPI 관련된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CPI 쪽인데 지금 CPI 쪽에 사실 이 CPI든 PPI든 의사록이든 뭐 지표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은 없어요, 여러분. 지표가 뭐 눈에 띄게 서프라이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실 지표가 나오면 그냥 변동성을 유발하는 그냥 용도, 변동성을 활용하는 용도, 요 정도로 보는 게 맞고, 뭐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서 다양한 해석을 할 테니까요. 연준이 이렇고, 연준이 뭐고, 연준이 뭐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해석을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미만 있지, 뭐 이 부분을 놓고 특별히 뭐 쇼크를 받을 만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대신 연준 쪽에서 경제지표에 관련된 부분을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지표 관련된 지표에 있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인지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빠르게 안 할 확률이 있다. 일단 6월도 건너뛸 확률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CPI 지표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도가 좀 반영될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표는
경제적 개념의 경제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경제 지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표는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또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말 갖다 붙이면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발표됐을 당시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뿐인 거지, 저 부분이 엄청 크나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나오지 않아서 저도 좀 애를 먹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변동성이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다? 그것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결국은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흐름이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다리시면 되겠다. 지표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변동성을 활발하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장을 좀 보면, 이제 오늘장을 좀 볼게요. 이제 오늘장은 사실 변동성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참 이제 고민스럽죠. 근데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대한 경제 지표는 없어요. 그래서 중대한 경제 지표는 없기 때문에 전일 증시와 마찬가지로 현물의 영향력과 주가의 거래량, 이런 부분으로 아마 방향성을 타진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기술적 분석상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파동 상태이기 때문에 파동상으로는 재차 조정 파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 갖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하락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시장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보실 필요 없다. 이거 가지고 무슨 대세가 나오고 이런 부분 아직 아니다.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해서 호들갑스럽게 대응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 제가 자주 드렸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뭐 그 정도로 예민하게 움직여야 될 상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흔히 말해서 저울질을 계속 할 겁니다. 금리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저울질을 계속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태일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흐름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세이냐 강세이냐 이게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결정되기에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주가 흐름 자체가 완전히 뭐 원웨이 형태가 당장 확정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대신 트렌드 자체는 좀 기조적으로 눌려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는 썩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좀 어중간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박스권 행보 국면을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대신해서 지금 주가가 못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골드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금 가격의 랠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금 가격의 랠리를 신경 써야 되냐면, 금은 달러 인덱스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러와 연동을 하거든요. 금은 달러와 연동을 하는데, 지금 금의 상승을 정상적으로 인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 좀 가해요. 금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지금 저렇게 가할 수밖에 없냐면 회피 심리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회피성 심리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 국채금리를 보여드리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벌써 4.4선이에요. 여러분이 10년물 국채금리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얘가 말하는 4.4의 위치에 감이 좀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이 친구가 1월달, 2월달 요 구간에 있었을 때 가격이 4.0선이었어요. 뭐 4.0 이하 깨졌을 때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주가가 거의 고점이었어요. 종합주가, 그러니까 다우지수 기준으로 고가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4.4선인데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까지도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국채금리가 이 정도로 레벨업을 하고 있는 상태만 놓고 봐도 사실 주가에 불안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건 금리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인하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국채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얘에 대한 회피성으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의 쏠림화가 계속 생기기 시작하면 위험자산이라고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주식 쪽에서 자산은 빠져나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니, 야, 아니, 금선물이나 지수선물이나 위험한 거 매한가지인데 무슨 안전자산이고 위험자산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상품, 우리가 트레이딩하고 있는 상품의 성격 자체가 그런 거고요. 제가 말하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개념은 금 자체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성을 놓고 보셔야 되지, 단순하게 야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금이랑 저거랑 뭔 차이야 라고 말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화의 요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상황 자체가 굳이 반갑지는 않아요. 반갑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언젠가 내관이 돼서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점 주목하셔야 되고, 국채금리의 포지션 자체가 너무 높아요. 4.4는 좀 많이 높습니다. 4.4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는 높은 상태고, 보통 많이 놀아도 4.35, 4.3 요 정도의 레벨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약간 4.4bp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주가에 점진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의 2대1 파동, 2대1 파동의 다음 파동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해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숙지하셔가지고 접근해 보신다고 하면 아마 오늘, 내일 잘 대응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확고하게 어디로 가겠다라고 결론 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서 무리하게 시장을 풀고 가셔야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현 구간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문의 많이 주시고 또 참여하고 싶으셔서 참여하고 계신데, 제가 저희 담당자들이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매 시간은 제가 보통, 아침에 제가 11시 정도 이내에 보통 자리에 다 착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하거나 시장을 분석할 때는 대외 활동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에요. 대외 활동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거 저는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매는 보통 본장을 보기도 하고 본장을 안 보는 날도 있습니다. 수익이 일찍 나버리면 본장을 안 보고 일찍 끝내기도 해요. 사실 이제 매매 시간이 몇 시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사셔가지고 로또 그 당첨 발표 시간이 9시인가요? 9시인가 10시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와 호흡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호흡하는 일이에요. 이 호흡체, 살아있는 이 생물은 언제 아플지, 언제 위로 튈지, 언제로 아래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다니고 이런 거 관계가 없지만 저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데, 몇 시에 하냐라고 물어보면 저희 담당자들이 제일 난감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꼭 한번 방송에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몇 시에 한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딨냐가 아니라 시장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장이 안 움직이고 시장이 꼼짝 말아라 하는데 그거 어떡할 겁니까? 제가 어느 날은 오전 11시에 매매 들어가서 어제 같은 경우는 6분에 끝난 날도 있고 6분 만에 끝난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1박 2일 걸려들고 2박 3일 걸린 날도 있고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마세요. 해외 선물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살아남고 싶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시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셔야지만 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스케줄에 시장을 맞추려고 하면 시장이,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시장이 미쳤나요? 여러분 하나하나한테 시장이 여러분 스케줄을 맞춰주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고 있으셔야 되는 상태이고, 대신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고스러움을 저희 담당자, 저희 매니저들, 제가 같이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같이 분석하고, 저희가 영상 올려드리고, 매매 시점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회적 활동을 하시고 저는 이게 사회적 활동이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매매 활용하시면서 결과를 도출하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진행되기 때문에 꼭 몇 시에 하냐 어떻게 몇 시에 꼭 끝나냐 이런 거를 물어보실 필요는 없다. 그 선물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남은 시간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시장 참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